몇 개 구단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다들 전혀 생각 없다. 전혀 생각 없다. 그래서 제가 한 150km 던지는데도 그러니까 150요? 아니 150 던지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150 던지면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생각 없습니다. 1위 팀이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Q&A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질문이 사실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질문들 또 리그 발전이라든지 또 그 재미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되고 유익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해서 보충 취재를 해서 제가 한번 오늘도 한번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 의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유경문 님이요. 댓글을 항상 작성하고 있으나 주제에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지만 같은 선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선수가 복귀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날카로운 칼럼 부탁드립니다. NC 정 감독님이랑 이름이 같은데 이름 덕 한 번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자, 또 진훈주 님께서요. 안지만 선수 복귀 가능성과 복귀한다면 어느 팀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지만 선수는 복귀를 하고 싶어 하죠. 본인은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정확하게 안지만 선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KBO가요. 작년에 안지만 선수한테 제재를 했어요. 1년 6위 실격을 제재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난 5월 23일부로 1년 6위 실격 제재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지만 선수가 5월 31일 날에 복귀를 신청을 했어요. 내 KBO 리그에 복귀하겠다. 그래서 KBO가 이를 승인하고 공시를 했어요. 지금 안지만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어떤 팀이든 오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팀도 안지만 선수를 오라고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안지만 선수가 지금 아프리카 TV 유튜브에도 한 번씩 보이기도 하던데요. 지금은 야구 선수보다는 약간 야구를 하는 방송인, 예, 이렇게 개인 방송인. 네. 안지만 선수는 지금 이제 2016년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연유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작년 4월 20일에 대구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장 개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건의 구매, 중개, 알선 이 부분 그리고 도박 공간 개설 이 부분은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삼성의 팀 소속이었으니까 삼성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안지만 선수 뽑을 이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에서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전혀 없고 지금 삼성과 안지만 선수는 약간 송사가 얽혀 있습니다. 어떤 송사냐면 삼성 구단이 안지만 선수한테 이제 계약금 같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몸값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어떤 몸값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삼성 구단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지만 선수하고는 약간 송사로 얽혀 있고 삼성 구단 이야기는 그겁니다. 안지만 선수가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할 입장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있고 법률적인 다툼보다도 이 선수가 지금 전혀 야구 선수로서 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 가지 팬들의 어떤 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 삼성이 생각이었으면 다른 팀은 생각이 더 없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오기가 힘들다. 근데 뭐 만약에 뭐 안지만 선수가 뭐 시속 한 145km 이상 원래 옛날에 던졌던 그런 공을 막 뿌린다. 지금 불펜에서 막 뿌리는 걸 찍어가지고 나 150 던져요. 이렇게 막 뿌린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팬들께서도 야 150 던진다.
이거 좀 약간 그런 여론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고, 실제 이제 타구단의 담당자들 이야기는 좀 뭐 30대 중반의 나이기도 하고 야구를 완전 신 시간들이 많잖아요. 흔한 말로 야구 선수들이 참 근육도 없고 저 뭐 배 나오고 야 이거 운동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구 팬들보다는 주로 이제 축구 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야구 이 선수들이 야구 근육이 따로 있어요.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 특별한 근육이 있습니다. 유연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계속 던지지 않다 보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어요. 또 실전 근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하지 않다 보면 과연 이제 프로리그에서 통할 만큼 그렇게 빨리 몸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구단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다들 전혀 생각 없다. 전혀 생각 없다. 그래서 제가 한 150km 던지는데도, 그러니까 150요? 아니 150 던지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150 던지면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생각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아직 150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 상황으로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윤자님께서요, 부장님 야구 2연전 체제 개선 방안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거 뭐 진짜 돗자리 까셔도 될 것 같아요. 내부자 같아. 왜냐하면 딱 올려주시고 그 다음 날쯤에 이사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어요. KBO 이사 27일, 28일 1박 2일 이사회 겸 워크숍을 하셨는데, 야구의 2연전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팀당 16번을 하다 보니까요, 3연전으로 3, 4, 12 하면 4경기가 딱 남아요. 그러면 3연전하고 1경기가 남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2연전 이렇게 해서 대략 6주 정도는 시즌 마지막에 지금 2연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덥죠? 2연전 하니까 맨날 짐 싸고 푸는 게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짐 싸요. 싸고 난 다음에 풀어. 그러면 또 싸야 돼. 그래서 2연전 때는 유준일 감독께서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짐을 안 푼다 그러네. 그러니까 가서 필요한 짐만 꺼내고 짐을 그대로 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가자 이러고 또 이제 이동하고, 이건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조선시대 보상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이런 말씀 LG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 특히 두산, LG 키움 이런 분들 하시면 안 된다. 지방보단 죽습니다. 지방은 사실 죽어요. 더 힘들어요. 지방이 이동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팀이 이렇게 힘든데 지방팀은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해마다 이게 나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느냐. 조삼모사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하고 있는 이 2연전 체제를 이사회에서는 5월 말부터 7월 초 6주간 하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실행위원회 단장 회의에 넘겨서 당신네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아예 실효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이제 5월 말에서 7월 초에 계속 보따리를 싸야 되지만 보따리 싸면서 좀 덜 더운 거야. 그럼 땀이 좀 덜 나겠지? 체력적으로 덜 힘들겠지?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참 5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기간을 이동하는 것으로 결론이 거의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 그러니까 3연전을 하고 하나 남는 부분은 홈 가고 원정 가고 홈 가고 원정 가고 해야 되는데, 4연전을 하게 되면 어떤 구단에 가서는 홈만 딱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팀은 그때는 원정이 적게 됩니다. 그럼 내년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홈 경기를 좀 덜 하고 또 원정 경기를 내년에는 좀 덜 하게 되고 경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팀들이 싫어한대요. 엄청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마케팅적인 측면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 무슨 측면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아무리 그 설명을 들어도 그게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아니 올해 조금 손해보면 내년에 이득 보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마다, 아니 1년마다 무슨 마케팅 담당자 바뀝니까? 내가 있을 때는 이득 봐야지, 나 고가가 올라오고 내년에 내가 마케팅 담당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나 몰라라 한다. 뭐 나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그렇게 경년제 홈 어웨이로 바꾸지 않고 5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이렇게 6주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회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팬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FA 거품이다. 돈 받는 거에 비해서
실력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외국인 커터 늘려라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일부 의견으로는 외국인 커터 늘려가지고 국내 선수 다 씨말릴 것이냐, 야 이거 유망주한테는 도움 안 된다, 마냥 늘리는 것만이 리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사회에서도 약간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기다, 우리 프로야구 위기다. 관중이 조금 줄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관중이 줄기도 했는데 올해 이제 8%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리그 경쟁력 강화를 좀 해보자 이 부분을 해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약간 손을 봅니다. 덧붙여서 어떻게든 뭐다? 육성형 외국인 선수, 흔한 말로 일본식이죠. 육성형 몇 명을 더 뽑아요. 2군에서 키워요. 싹수가 좀 보여요. 1군에 올려요. 1군에서 뛰는 선수는 무작정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명 뭐 이렇게 뛰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는 2명 출전 가능, 3명은 출전 못함. 1군 엔트리에는 3명이 딱 넣을 수 있죠. 이 육성형 용병 제도를 하게 되면 도중에 선수들을 막 퇴출시키고 막 팀 막 힘들고 선수 수급이 힘들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오히려 초기에 발생하는 부분은 돈이 당연히 뭐 증가하겠죠. 더 많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치겠다 해서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도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수 교체를 하게 되면 돈 그냥 많이 주잖아요. 근데 육성형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봉을 뭐 아주 좀 적게 줘도 되거든요. 한 10만 불 뭐 해도 오를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뭐 코리안 드림을 보고 오는 거니까요. 예. 이것이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건데, 검토는 일단 논의한다는 뜻입니다. 이사회에서 검토인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뭐냐? 요거 실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글쎄요, 저 솔직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군 엔트리 등록이 지금 4명이고 보유가 무제한인데, 우리가 이제 셀러리 캡이 있으면 보유 무제한은 아닐 것 같고 이제 몇 명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선수협이 좀 결사항전할 것 같은데, 엄청 반대할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말자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9구단 10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선수난이 가중이 되니까 구단들에서 요구를 해서 외국인 선수를 1명 더 늘렸는데, 이제는 9구단 10구단이 안정이 됐으니까 기존 있는 외국인 선수도 줄여달라 하는 게 사실 선수협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 늘려라 이러면 이거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선수협이 다른 부분을 더 좀 원활하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한 여지는 또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 구단들마다 의견은 살짝 엇갈리고 있어요. 돈을 조금 투자하는데 좀 여력이 있는 구단들은 훨씬 좀 반갑고, 그러지 않은 구단들은 조금 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다. 자, 국내 선수층이 탄탄한 팀들 있죠. 그런 팀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제가 생각할 때도 대표적으로 보면 뭐 두산 같은 팀도 뭐 국내 선수가 탄탄하고, 또 키움이라든지 SK라든지 지금 뭐 상위권 팀들은 선수층 뎁스가 대단히 좀 두텁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선수층이 되게 얕은 팀들은 조금 이 부분에서 온도차가 있어요. 국내 선수층이 좀 두터운 팀들은 지금 이 정도 하면 좋다. 왜? 이걸 막 늘리면요, 밑에 팀들이 치고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좀 밑에 팀은 좀 이제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단마다 온도차가 있다. 자, 이런 일은 막상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정말 격론이 벌어집니다. 격론이 벌어지면 우리가 흔히 어떤 걸 봤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봤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기대를 할 부분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좀 더 보시죠. 네. 자, 번외로 한번 또 한 발짝을 더 들어갔으니까 한 발짝 반을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 제도 보완을 하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번 이사회 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수 의견 아닙니다. 일부 의견이 있어서 단장회의에서도 한번 개선 사항을 논의를 해보라, 이 정도로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는데, 제가 KBO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몇몇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이 소수 의견에 많은 분들이 뭐 찬성하거나 이러진 않았대요. 동의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 이 단일 리그제에서요, 무려 5할이나 되는 팀이 가을 야구를 갑니다. 여기서 가을 야구는 9월에 하는 야구가 아니고요. 예, 포스트 시즌 이야기를 하는데, 1위 팀은 한국 시리즈 직행, 2위 팀은 플레이오프 직행, 3위 팀은 준 플레이오프 직행, 4위는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갖게 되죠. 1위 팀 같은 경우는 한 20일 넘게 푹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 있는데,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는 일부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위 팀이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 그리고 띄엄띄엄 경기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1위 팀하고 4, 5위 팀의 승자 그리고 2위 팀, 3위 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격일로 하는 경기 말고 매일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루에 2경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프로야구의 포스트 시즌 제도는 수출이 된 제도입니다. 일본 프로야구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일부분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포스트 시즌 제도를 가져가서 차용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뭐 1위 팀과 4, 5위 팀이 붙고 2위 팀과 3위 팀이 붙고 하는 건 이건 양대 리그 제도에서는 가능한 거지 단일 리그 제도에서는 조금 불가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메이저리그와 우리 포스트 시즌 제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또 하나 1위 팀이 너무 오래 쉬어서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아니 1위 직행하면 70% 이상이 우승하는데 이 엄청난 확률이 생기는데 예? 확률 한번 봐보십시오. 역대 확률 체력적인 부분은 플러스지만 경기 감각이 떨어진다. 늘 경기 감각은 한국 시리즈 1차전 1회만 하면 그냥 선수들이 다 그냥 경기 감각을 회복을 합니다.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리고 이게 너무 도식화된 그런 순위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작년에 벌써 업셋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4등을 했던 키움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그죠? 하나를 이겼고요. 또 2위를 했던 SK 와이번스가요. 한국 시리즈에서 1위 팀을 뒤집었습니다. 업셋은 벌써 이렇게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와야 업셋이지 뭐 맨날 나오면 그게 업셋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야구에서 좀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보자 해서 나온 일부 의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 이 단일 리그제에서의 포스트 시즌을 우리 양대 리그처럼 해서 바꿔봅시다. 자, 2위, 3위, 그 다음에 1위하고 4위, 5위 승자 대신에 1위 팀에 뭐 1승을 주든 2승을 주든 메리트 주고 자, 2위, 3위도 마찬가지로 2위 팀에 좀 메리트 주고 이거 메리트 이상한 메리트 주는 게 벌써 재미가 좀 빠지잖아요. 우리 와이드카드 결정전에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4위, 5위 팀 하는데 4위 팀이 벌써 1승을 안고 가잖아요. 그죠? 1, 2차전 다 4위 팀이 홈에서 하고 사실 5위 팀에서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현재 거의 뭐 수년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5위 팀은요. 그냥 맛만 본다. 가을 야구 맛만 본다. 참가에 의의를 둔다. 승리에는 의의가 없다. 그냥 참가에 의의 둡니다. 실제 좀 마음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 단장님들 안 잘리고 우리 감독님들 재계약 가능성이 있고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위 팀 팬분들께서 그냥 가을 야구의 향기만 살짝 느끼는 것으로 자,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 포스트 시즌 제도는 좀 놔줘도 괜찮다. 다른 거 고칠 거 많다. 다른 거 고칠 거 그거부터 고쳐도 돼요. 이건 좀 놔둬야 될 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요건 대단히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우리 팬들한테 지금 가을에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다른 거 손볼 거 많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